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디즈니 프린세스 애니메이션에서 공주들만큼이나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 있죠. 바로 프린스입니다. 공주들의 꿈과 행복을 이루게 해줄 로망이자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지만 비중이나 존재감은 상당히 안습한 지경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활약을 펼친 인물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과연 어떤 왕자가 가장 용감하게 공주를 구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녀와 야수의 야수에 이어서 왕자의 이름이 타이틀에 올라간 나빈입니다. 비중 역시 티아나와 거의 동일할 정도로 엄청나게 상승했는데요. 다만 성실하고 착한 티아나에 비해 굉장히 방탄한 생활을 한 나머지 빈털터리가 되어 부잣집 샬롯과 결혼해 인생을 피려는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알라딘의 계보를 잇는 인물이자 키스를 통해 저주를 풀기는커녕 티아나를 개구리로 만들어버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야말로 최대의 민폐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티아나와 식을 올림과 동시에 티아나가 공주로 승격되면서 두 개구리의 키스로 저주가 풀리는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개구리로 변해 줄곧 납치되고 쫓기는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모로 히로인 포지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범죄자로 등장하여 신분이 상승한 알라딘의 후배격 인물인 플린 라이더입니다. 다만 이때부터 프린세스들의 능력과 전투력이 점점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비중은 높았으나 활약상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속에서 길을 찾은 것도 라푼젤, 죽어가는 자신을 살린 인물도 라푼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공주에게 구원받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TV 시리즈에서는 왕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격이 올라간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라푼젤을 구원한답시고 머리를 자르면서 외모를 떡락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외모는 떡락했지만 헤어스타일만큼은 예쁘게 샤기 컷으로 자르는 걸 잊지 않았으며 라푼젤은 이 상태로 엘사의 대관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훤칠한 키와 잘생긴 외모의 소유자로서 살짝 한량 느낌을 풍기던 최초의 인물 존 스미스입니다. 이러한 존의 느낌은 라푼젤의 플린과 공주와 개구리의 나빈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체격과 탁월한 운동신경을 보유하고 있지만 블랙팬서 쌈 싸먹는 포카혼타스의 등장으로 인해 순식간에 히로인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포카혼타스와 함께 부족과 개척자 사이를 중재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뚝배기가 깨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기적적으로 도착한 포카혼타스에 의해 살아나게 되었으며 레클리프가 포아탄을 향해 쏜 총알을 막아내면서 포카혼타스와 함께 중립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게 됩니다. 다만 후속편에서 포카혼타스가 남친을 갈아타는 바람에 졸지에 병 투더 풍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본인도 뻘쭘한 나머지 쿨하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엘사의 얼음성을 보자마자 감격에 겨운 나머지 눈물을 흘릴 뻔한 얼음 덕후 크리스토프입니다. 존 스미스와 플린 라이더로 이어지는 상남자스러운 외모를 잇는 인물로서 존의 터프한 이미지와 플린의 샤프한 느낌보다는 순박한 시골 청년 같은 푸근한 인상이 특징인데요. 뛰어난 동물과의 소통 능력으로 인해 프린세스의 계보까지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선배 왕자들이 키스를 통해 공주를 구원했던 것처럼 안나에게 키스를 하며 구원자로 거듭나려 했으나 안나가 엘사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바치면서 병 투더 풍으로 전락하는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안나가 엘사를 찾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었으며 정령들로부터 죽을 위기에 처한 안나를 구하게 되면서 매 시리즈마다 안나의 조력자로서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안나가 여왕으로 승격되면서 함께 로열 블러드로 승격되었는데요. 도둑에서 왕자로 인생 역전한 알라딘의 계보를 잇는 당당한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디즈니 프린세스 희대의 인간병기 뮬란을 키운 개인 맞춤 트레이너 샹입니다. 현존 최고의 트레이너 뺨을 날릴 정도로 엄청난 근육질의 몸매와 무술 실력을 보유한 인물이지만 불과 몇 달 수련한 뮬란에게 역관광당하는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전술적인 면에서도 뮬란이 앞서가기 시작했는데요. 닥돌하여 장렬하게 전사하자는 샤안과는 달리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 수백 명에 달하는 샤안유 부대를 쓸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6탄전에서도 뮬란이 앞서가기 시작했는데요. 1대1 대전에서 샤안유에게 패배한 샤안과는 달리 부채 하나로 샤안유를 제압하면서 최종 인간 병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본격적으로 프린세스들의 전투력이 상승했던 시기였던 만큼 뛰어난 기량에 비해 뮬란에게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프린세스와 함께 최초로 타이틀에 이름을 올린 야수입니다. 벨이 떠난 후 싸울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게스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으나 벨이 돌아오자마자 미친듯이 각성하기 시작하여 그저 손짓 한 번에 훅 보내버리는 허무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늑대에게 둘러싸인 벨을 구하는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다만 기절한 야수를 혼자 들어서 말 위에 얹히는 벨의 근력으로 볼 때 굳이 야수가 나서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도 없이 수십 층에 달하는 높이를 무려 2칸씩 뛰어서 올라간 것과 마지막 발코니에서 야수를 잡고 버티는 벨의 모습을 통해 그녀의 엄청난 괴력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벨에 의해 저주가 풀리면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최초로 프린세스에게 구원받게 되었는데요. 야수가 왕자로 변신하는 장면은 정말 혼을 불어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멋지게 연출되었으니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모아나가 테피티의 심장을 돌려놓는데 지대한 공헌을 준 마우이입니다. 모아나와 함께 거의 진 주인공급 비중을 자랑했지만 모든 사건이 마우이가 테피티의 심장을 훔치면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희대의 민폐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의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테카와의 전투에서 엄청난 기량을 발휘하기도 했으나 결국 모아나가 심장을 돌려놓으면서 모든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민폐를 저지르긴 했지만 부모에게 벌어진 아픈 과거와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 사건을 저지르게 되면서 마냥 미워할 수는 없는 인물입니다. 이제부터는 드디어 공주를 구원한 왕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빌런인 말레피센트를 해치웠을 뿐만 아니라 키스를 통해 저주를 풀면서 공주와 왕국 모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3위에 그친 것은 바로 요정들의 비중이 더욱 컸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풀어주거나 칼과 방패를 쥐어주는가 하면 온갖 죽을 고비까지 모두 넘겨주었는데요. 다만 가시덤불을 헤쳐나가거나 말레피센트를 절벽으로 이끄는 모습을 통해 자체 활약상도 적지 않은 편이며, 말레피센트 부하들을 상대로 무쌍난무를 시전하는 등 굉장히 용감하고 매력이 넘치는 잘생긴 왕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다의 마녀 우슬라를 해치우면서 진정한 구원자로 거듭난 에릭 왕자입니다. 에리얼이 한눈에 반할 정도로 엄청난 외모의 소유자이며 바닷속 우슬라에게 작사를 시전하거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엄청난 조타수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말이 안 통하는 에리얼과의 데이트에서도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거나 여러 핫 플레이스를 데려가 주는 등 굉장히 자상하고 배려심 깊은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어공주가 개봉하던 시기부터 공주들이 왕자를 구하는 씬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하필 스노우 카메라도 보정하기 힘든 역광을 받는 바람에 에릭 왕자가 안면인식 장애를 겪는 불상사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바스찬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것으로 보아 프린세스의 자질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실상부 디즈니 프린스 최고의 업적을 세운 알라딘입니다. 우슬라를 해치운 에릭과 말레피센트를 해치운 필립에 이어서 역대 최고의 빌런이었던 자파를 해치우게 되었습니다. 항상 프린세스의 이름이 타이틀이 되었던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프린스 이름이 타이틀에 올라간 인물인데요. 좀도둑에서 왕자로 개가천선한 가장 기념비적인 인물이며, 이러한 설정은 크리스토프에게도 많은 귀감을 주었습니다. 프린세스를 밀어낸 주인공답게 동물과의 소통 능력, 부모 없이 자란 고아, 엄청난 생활고 등
기존의 프린세스의 특징까지 고스란히 이어받게 되었으며 비록 악명 높은 좀도둑이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을 정도로 최고 수준의 운동신경을 보유한 인물입니다. 실사 영화에서도 이러한 설정은 그대로 반영되었으나 좌스민의 스피치레스가 대박이 터지고 술탄이 되는 설정으로 바뀌면서 진 주인공 자리에서 밀려나는 기염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디즈니 프린스의 공식을 완성한 살아있는 화석 플로리안 왕자입니다. 굉장히 수려한 외모의 소유자로서 백설공주가 한눈에 반한 인물인데요. 왕비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고 잘 씻지도 않는 일곱 난쟁이들을 먹여 살리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녀의 멘탈을 잡아준 인물입니다. 다만 애니메이션 초반 등장 이후 백설공주가 온갖 죽을 위기에 처하며 사후 세계를 넘나드는 와중에도 모습을 비추지 않았는데요. 왕비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후에서야 아무런 위험이 없다는 걸 파악한 뒤 이제서야 슬금슬금 기어나오는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키스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입맞춤을 한 순간 공주가 깨어나면서 구원자로 등극하게 되었는데요. 그야말로 소 뒷걸음치다 쥐잡고 도랑치다 가재 잡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후 신데렐라의 차밍 왕자와 여러 후배 왕자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잘생기고 용감한 디즈니 왕자였습니다. 그 외에도 신데렐라의 차밍 왕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데렐라가 한눈에 반할 정도로 엄청난 외모이지만 거의 엑스트라급 분량으로 인해 배경 수준의 인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초능력을 지닌 공주들이 점점 등장하고 있는 만큼 초능력 왕자들의 등장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